낸시 펠로시가 지금 아시아 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이미 방문을 했고요. 그럼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공식 일정은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말레이시아 방문한 다음에 한국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대만에서 스탑할 것이다, 멈출 것이다, 한번 대만을 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표에는 대만 이야기가 없었고요. 지난 일요일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대만 일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만을 방문한다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한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올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그 일정 안내, 준비 요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식 일정에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뺀 것은 분명히 중국을 눈치 봐서 그런 것이죠. 중국 때문에 아예 방문을 안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화당으로부터 이 중국 눈치 봐가지고 민주당이 밀렸다. 중국의 입김에 중국이 으르렁거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방문을 한다고 하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방문하는 거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군사 조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이 지금 전쟁을 벌여서 당장 미국하고 이 대만 해협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의 해상력이 해군이 증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리고 미국은 반드시 전쟁이 벌어지면 간다라고 이미 얘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쳐들어올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이 벌려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어서 군사 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으르렁거리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 카드를 중국 쪽에서 내밀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것이고요. 그 압박 카드라는 게 군사 행동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 압박 카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 문제이거나 또 하나는 외교 문제로 풀어갈 것이다.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크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대놓고 참여하거나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하면은 지금 공급망 때문에 미국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공급망을 더 교란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특정 원료에 대해서 미국 관련 국가들이라든가 미국으로 재가공돼서 생산되는 국가들에는 특정 원료 수출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좀 미국을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제 리튬 전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원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원료의 80%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원료 공급 막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요소수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게 도대체 과연 좋은 생각이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군 관계자들한테 그녀의 순방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저스터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고요.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이루어진다면은 1997년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던 이래 25년 만에 다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는, 하원 의장은 미국 공무원 서열로 따지면 넘버 3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넘버 3가 대만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진행되는 걸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 하필이면은 낸시 펠로시가 아시아 순방을 시작한 월요일이 이 중국 군 입장에서는 인민해방군 창설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창설 기념일에 미국의 넘버 3가 대만을 경유지로 생각하는 순방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 보아서는 일종의 어떤 그 도발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중국 관영지에다가 낸시 펠로시가 가는 비행기를 쏴서 미사일 쏴가지고 요격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이제 갔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군사 도발 같은 것들은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대만 방문에 따르는 중국 측이 내놓는 계산서가 무엇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한편 서울에서는 대한민국의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펠로시 일행과 목요일에 만나서 지역 안보, 경제 협력 그리고 다른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이후로 가장 큰 첫 손님을 맡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한국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요즘 미국의 주요 강요들이 한국이 굉장히 자주 들락거리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한테 유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고위층 방문이 계속 연이어서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일이 돌아갈지는 뭐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예의주시해야 될 사항인 건 분명해서 전해드렸고요.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에서는 그것을 놓고 지금 대만 군은 비상사태에 돌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령 같은 게 선포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만 군인들의 모든 휴가가 지금 중단돼 있는, 휴가 요청을 해도 거부당하고 아니면은 휴가 요청한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니니까 다음에 가라라고 연기시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만 장교들에게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즉각 군대를 동원하라라는 그런 지시까지 장교들에게는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군사 비상사태가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비상 대기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상당한 그런 그 부담이 양쪽 측에 다 주어지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가만히 있었다간 바보 취급당할 테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이 어떻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나올지에 대해서 또 맞대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미국 안에서도 골치 아픈 아줌마인데 이제 해외 나가서도 지금 골치 아픈 아줌마가 돼버리는 거죠.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아시아 순방하는 그 과정에서 실수나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만을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만도 중국 본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나라다라는 그 논리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두 나라 두 정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치구로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치하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간접적인 교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부가 지금 미국에 나와 있고요.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 같은 게 설치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표부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대만과 굉장히 교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라도 대만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만 반도체 공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미국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미군은 반드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더 크로니클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2,300만 주민들은 침략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치하에서 그 위협이 극에 달해 있다. 매우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백악관 국방부 관계자 모두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군부대에 바이든이 가가지고 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요번에 대만 방문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흘리고 다니는 뭐 이 정도 분위기는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만의 민주적 정부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백악관도 보여주고 있고 연방정부도 보여주고 있고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면서 대리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만약에 미국이 또 힘겨루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특히 군사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은 대만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5만 군데에서 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한반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다고 해도 지금 뭐 러시아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하고 그리고 또 한반도도 상대하면서 또 다른 곳까지 만약에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핵 완성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네 핵무기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아랍에서 패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겠죠. 거기에 갑자기 분위기 틈타가지고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또 맞짱 뜨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더 골치 아프. 5만 군데에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마음이 무겁겠지만은 미국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더 크로니클지에 따르면은 타이완에 잠시 들르는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기 위해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펠로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다. 우리는 미국 측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며 중국은 준비태세에 서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또 없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겁은 주고 있지만 오면은 우리가 뭐 핵미사일 쏘겠다라든가 니네 오면은 우리가 전면전 시작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겠다 입장인데 뭐 다들 지켜보겠다 입장이니까 저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펠로시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일행이 다 같이 움직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그 정부 고위 관료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 연방 하원 의원 또 5명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만은 5명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앤디 킴 의원입니다. 뉴저지주의 한인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인데 앤디 킴 의원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앤디 킴 의원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나름 중진급의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부에서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할 때에 앤디 킴 의원이 어떤 역할을 발휘하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전에 미리 뭐 영킴 의원하고 미셸 박 의원하고 한국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정재계 인사들하고 관계들을 좀 길을 터놓긴 했는데 앤디 킴 의원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하원 의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또 어떤 일들을 벌이고 올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하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